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요, 김준혁의 발언이 지금 굉장히 파문을 일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지금 받은 자료에 따르면 MBN 방송에 출연했던 조상호 있지 않습니까? 조상호 예전에 그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그렇죠. 저한테 한번 두드려 맞고 방송 그때 못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MBN 방송에 나와서 이화여대생들이 매춘 성납한 거 맞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건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가 네, 김준하고 똑같은 발언을 또 했다. 네, 이화여대생들 매춘한 거 맞다. 어디서 한 겁니까? MBN에서 이야기를 했대요. MBN에서. 네, MBN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뭐 이렇게 지금 글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만약 이런 식이면 아마 이제 요 파문도 아주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요, 이화여대 총동창회 측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1886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시대에 이화는 여성교육의 횃불을 환히 올렸다. 이후 인습과 차별의 벽을 허물어 여성의 인간화와 여성 전문인 양성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발전에 공헌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이 발언은 이화의 자존심을 어겼고 정치인 자질도 없다. 후보를 사퇴해라. 라고 이화여대 총동창회가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이 김준혁이요, 버텼습니다. 뭐 역사 근거가 있다. 버텼는데 당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너 좀 사과해라. 요구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인용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 성공회대 이희마 교수가 썼다는 이 논문을 보니까요, 이 논문에는 성접대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없어요. 정말 이 김준혁 이 발언이 참 재밌는 게, 지금 보니까 뭐 이 발언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발언도 막 태어나고 있는데 아주 화수분 같이 나옵니다. 화수분인데, 근데 저는요, 이거는 이화여대뿐만 아니라 이화가 우리말로 따지면 백꽃이거든요. 1886년에 메리 스크린턴이라고 하는 서양의 여성 선교사가 여기 와서 설립한 학교가 이화 학당을 그때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성계 전체에 대한 모욕이고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정면 부정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조선 왕조 때는 다 상강오륜 남녀 유별하고 남자 우선의 사회 아닙니까? 네. 여성이 차별받던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1886년에 세울 때 말이죠, 정말 조선이란 나라가 근대화되기 위해서는 그 성차별 철폐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대화를 위한 여성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학교가 이화학당인 거예요. 네. 근데 이화라는 이름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고종하고 명성황후가 같이 해갖고 이화라고 하는 명칭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이대 교수 만나갖고 한번 얘기 들었는데 저도 막 울컥울컥 했는데, 뭐냐면 서양 선교사가요, 어떤 그 젊은 여성을 만났고, 너 우리 학교에 들어와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젊은 여성이 뭘 하고 있었냐면, 네. 이게 자기 못 사는 집에서 태어나니까 양반 대가 찍어갖고 뭐 몸짱 비슷하게 해갖고 허드렛 일 하고 있었어요. 네네.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학교에 입학해라.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입학하고 나서 끄억끄억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웁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이 이화여대예요. 야. 한국 근현대사. 그리고 우리 건국전쟁에서도 봤지만 최초의 그 선거가 우리가 48년 50에 그렇죠. 재헌후의 선거, 남녀 평등 선거, 보통 선거 이루어진 게 다 이러한 맥락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화여대를 마치 매춘부 양성소로 한 게 이 김준혁이 아닙니까? 조상호가 또 같은 말 한 거고. 야. 이거는 역대급 망언입니다. 이거는. 서영교, 그다음에 저 누굽니까, 최민희, 그다음에 저 안기령, 강선우 다 이대 출신이잖아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이제 제가 네. 오전에 광주 방송을 하고 왔는데 그 방송 중에 그 김준혁이 호가 네. 유두다 유두. 김용민이가 그랬거든요. 네, 유두 선생님. 네. 계속 이 유가 부드러울 유자에다가 머리 숫자를 썼더라고. 네. 이랬더니 방송 도중에 그게 온 거예요. 뭐라고요? 항의가 뭐냐면 이게 호가 유두가 아니고 한산이래. 한산. 한산. 뭐 또 한산이라는 호를 쓰는데 그러니까 혹시 유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방송에. 또 농담으로 고소하면 안 그랬겠죠. 되니까. 농담으로 그랬겠죠. 근데요, 이자가 사과를 한 걸 제가 전문을 지금 이게 몇 번 지금 읽어보고 있잖아요. 네네. 사과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 자기가 말한 게 결과적으로 이게 역사적인 팩트 진실은 맞는데 방법이 적절치 않았다. 아하. 방법이. 그리고 이게 경솔한 직설적 표현이다. 이 말은 이게 팩트가 틀린 게 아니고 네.
경솔한 직설적 표현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표현만 좀 이렇게 그 방법만 사과 이거는 사과가 아닙니다. 아. 지금도 이게 자기가 말한 게 역사적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제 그 이화여대나 지금 고소가 여러 군데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죠. 고소가 몇 개인지도 모르요 제가 고소한다면 김한란 여사의 유족들, 그다음에 이화여대 자체가 명예훼손의 보호법이 있어요. 대학도 이게 됩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됐죠. 대학. 그다음에 동창회. 그다음에 재학생. 전부 이게 고소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별개 하나하나의 별개의 죄가 돼. 네. 이걸 실체적 경험법이랍니다. 그러면 이게 한 대여섯 개로 처벌돼야 됩니다. 감독님, 그 우리 영상 그게 있나요? 그 발언이? 아, 될 수가 없는 거고 나중에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가 지금 뭐 굉장히 여성계 전체로 지금 파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전체 여성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이제 하고 있잖아요. 사실요, 이 20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 지지가 꽤 있습니다. 네. 많아요. 특히 이제 그 여성층들 같은 경우는 이 민주당 지지도가 이제 국민의힘보다 많은데 과연 이런 후보가 나온 정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진짜? 정상적이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어제 이제 이화여대에서 입장문이 나왔잖아요. 네. 즉각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 근데 돌아온 응답은 형식적인 사과와 그렇죠. 사퇴 거부 아닙니까? 네. 사퇴 거부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동방통 나가서도 계속 그걸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김준혁의 개인적 판단으로 형식적인 사과하고 사퇴 거부한 게 아니고 당의 권유예요. 당이 어제 사과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네네. 사퇴하라고는 왜 권유를 안 합니까? 사과만 권유하고 너 사과만 하고 버텨라. 이 오더를 내린 거예요. 그렇죠. 김준혁은 당의 그 오더에 충실히 따랐을 뿐이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 예. 이 민주당, 이재명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은 이 역대급 망언에 대해서 그냥 소나기 올 때 피해가면 되니까 형식적인 사과만 하고 뭉개자, 개기자, 그냥 너 사퇴 없이 고한다. 이 결정을 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러한 그 김준혁 개인이 아니라 이 이재명 대표 민주당 그 결정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국면이 좀 바뀌었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 게 조상호가 MBN의 방송에 출연해서 이화여대생들 매춘한 거 맞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좀 확인이 되면 이건 또 파문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게 조상호가 MBN은 이게 그 판도라입니까? 판도라는 아니고 아니 뉴스 프레스가 예, 하는 예, 뭐 낮 시간에 하는 뭐 프레스룸인가요? 뭐 그거. 예, 제가 프레스룸 두 번 나가는데 예, 예. 조상호하고 저하고 이게 판도라에서 원료를 하자고 하길래 제가 거절했거든요. 네네. 혹시 이게 어느 프로인지 그렇다면 이게 엄청나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또 고발 단계에 있습니다. 네. 김준혁이가 농지법으로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거예요. 네. 맞아요. 농지법으로 네. 뭐냐면 이제 그 960평 세 필지가 있어요. 네. 도처에. 근데 그걸 지금도 이제 황무지라는 거예요. 황무지. 이 말은 이제 전혀 농사를 짓지 않는데 네. 농지라고 해서 이게 세 필지나 전국 세 군데 뭐 강원도나 네네. 이래서 이게 고발됐는데 갑자기 농토를 안 쓰고 황무지 하니까 시가 생각나네. 네. 우리 그 황무지란 시 그 있잖아. 예, 예. 4월은 잔인한 달. 바로 근데 김준혁한테는 정말 이 4월이 잔인한 달이 될 것이다. 네. 뭐 고발도 당하고 그다음에 막말도 있고 또 있어요. 6.25 전쟁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와 6.25 네, 정말 전쟁이잖아요. 아. 미국한테 고맙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사대주의자. 친미 사대주의자가 예.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야. 그럼 자기는 이게 중국한테 고맙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피 흘려가 돌아가신 분이 몇 만인데 미국한테 6.25 전쟁 고맙다고 하면 친미 사대주의자다. 이것도 막말 중에 막말이죠. 거기다 또 고종을 한편에서 그렇게 여자를 밝혔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고종의 또 이 후손들이 또 지금 바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야, 고종이 여색을 탐했다. 이렇게 또 대한제국 황실에 아주 모욕을 해서 이게 또 이쪽에도 난리가 나. 그러니까 이자의 입은요 보니까 지금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걸 듣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때 당시에 찌라시 보고 이런 이야기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이런 자를 이 중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학교 동문이라고 그래서 이 찐명이고 또 본인을 또 저 정조대왕이랑 비교를 해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박광훈 원내대표를 누르고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고 뭉치였고 이게 지금 발언 하나하나가 아주 전부 다 환상 같습니다. 하여튼 양문석 그다음에 그 김준혁 제가 딱 한마디 해주겠습니다. 화이팅! 좀 더 버텨라. 끝까지 좀 더 버텨야 돼. 버텨라. 끝까지 버텨야 돼. 끝까지 버텨라. 사퇴 요구하더라도 끝까지 버텨서 그리고 또 저 이 발언 있으면 더 사퇴 이 사과 요구 응하지 말고 열심히 싸워라. 뭐 그런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지원님은 지금 네, 좀 가셔야 나가보도록 되나요? 하겠습니다. 가셔서 네. 우리 4시 반에 우리 2조 심판 특별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에 새마을금고 양문석의 하십시오. 네. 양문석의 새마을금고 이 대출 자체가 이게 그냥 개인적인 대출이 아니라 상당히 조직적인 배경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구체적인 사실들 그걸 아마 오늘 입장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이제 기자회견을 보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이 김준혁도 보니까 정말 입이 보니까 야, 이 참 정말 어떻게 이런 사고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참 재밌는 게요. 네네. 지금 이제 대형 사고 치는 3명 있잖아요. 네네. 양문석, 그다음에 김준혁, 그리고 이제 박은정이잖아요. 이종건. 그렇죠. 근데 저하고 다 몇십 년 인연이 있어요. 아, 양문석은 제가 처음 방송할 때 MBN 뉴스와이드부터 네네. 최근에 스픽스까지 같이 방송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종건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연수원 같은 방까지 네. 친했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김준혁 교수도 스픽스 배군기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대학국에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지피지기 아닙니까? 네. 적을 잘 알고 하니까 더 심하게 제가 때려패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인간관계는 3분 다 끝난 것 같아요. 좀 수준 안 좋은 사람들하고 주로 방송을 많이 하셨네. 좀 맛이 가는 사람들하고